4월 2일 오늘자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모쪼록 오늘도 함께하는 1시간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하락, 나스닥 종합이 0.87% 상승, S&P 500이 0.38%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8% 하락, 다우지수를 제외한 전반적인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기도 했고, 필라델피아 지수를 포함한 4개 지수가 모두 양봉 마감이 되었다. 이거는 즉 최근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마감이 되었다.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를 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증시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계 심리를 반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에 반대되는 반발 매수 그리고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을 거고, 소폭 바닥 부근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 조금만 특징을 같이 꼽자면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지 언론을 좀 살펴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추측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국가별 관세 인하 폭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도 있고요. 어딘가에서는 품목별로 같이 언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특정 국가, 소수의 국가에만 국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언론사별로 추측하는, 전문가별로 추측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 혹은 뭐가 제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다. 가장 오피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좀 들어본다면은, 결국 상호관세는 미국 시간 기준 2일 발표되고 3일날 발효가 될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미리 언급이 된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관세 논의한 국가가 지금 많다. 그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와 각국의 총수들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과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 우리도. 그리고 트럼프도 그 우려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제 단기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말부터 관세에 대한 내용은 막상 발표가 되면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관점은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필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 ISM 제조업 지수.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지수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49.0으로 시장 예상치도 하회하고 기준선 50도 돌파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ISM 지수는 기준선 50을 두고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보다 적으면 경기가 축소되고 있는 국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 지표를 제가 좀 자세히 까봤는데, 까보니까 이제 신규 주문에 대해서는 건수가 꽤나 많이 줄은 것 같고, 물가에 대해서는 오르면서 부진한 지표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이제 졸트 보고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구인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동시에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인 시장도, 고용 시장, 노동 시장도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미증시의 특징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 오후에 현대공업 매수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는 제가 원래 트럼프의 관세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업 플러스 공매도에 대한 타격 우려가 적을 기업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스윙 중장기로 말씀을 드리려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이건 일단 1차 매수는 먼저 나가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전략표와 리포트는 없었지만 매수 신호를 먼저 발송을 드렸고, 이게 이번 주 단기적으로 큰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주중에 전략표와 리포트를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수가에 1차 매수가라고 적어두기도 두었고, 매수 신호를 보면은 중장기적 모멘텀을 지닌 종목인 만큼 추후 매매 전략표와 추천 사유 등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단 단기적인 수급이 크게 유입될 시 해당 수급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공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자동차 실내 내장재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현대와 기아에 납품하는 비율이 꽤나 큽니다. 근데 이건 현대공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대부분 현대와 기아에 납품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자동차 관세가 발효가 되고 있고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 증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제가 자동차를 나간 이유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내역들을 보면은 현대차 미국 투자 확대 이어가지고 현대공업도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수주를 다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주문이 많다 보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수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공업 입장에서도 이제 고객사들의 입지를 고려하면서 미국에 신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관세에 대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그 와중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게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차가 정면 돌파를 하면서 트럼프의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상승 동력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번 관세 발표에서 트럼프가 저는 소통을 통한 유예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 그리고 미국 투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가 한 번 더 언급이 되거나 관련된 기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어제 1차 매수 신호를 전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기아와 현대차뿐만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소통이 꽤나 원활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있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중에 GM과의 협력 방안이 곧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여부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그림에 현대공업도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매집이 꽤나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멘텀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2월 말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수렴형 패턴을 보였어요. 이제 수렴형 자리가 끝나고 방향성을 위로 잡아주면서 곧바로 상한가 부근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거래일 연속 굉장한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 매수한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 조정대의 거래대금은 매우 정말로 부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냥 개미털기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적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음봉들은 쉽게 좀 잡아먹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도 땡큐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매집하는 구간까지 전저점분까지 오네? 이러면 차분한 마음으로 2차, 3차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 사이클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슬슬 다음 챕터를 들어가자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현대공업이 그의 시작이다, AP는 다시금 시작을 한다, 이 기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P의 4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저희는 결국 이번 주가 2025년의 가장 큰 일정들을 반영하고 있는 주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해소를 해내가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만들어지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1차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저희는 지금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이 매도가 많이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하나 채워갈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현금을 항상 제가 모아놓고 나서 쓰는 방법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증시 바닥이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단기적인 양봉이 하나 보이건 슬슬 추세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트리거가 보인다고 할 때 그때 1차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그때 2차 매수하고 신규 종목 늘리고 하면 돼요. 항상 분할 매수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현금을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면은 우리는 현금을 많이 못 쓰고 수익금이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저희는 항상 잘 해왔던 단기 매매를 또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증시가 올라가는 와중에 시장의 동력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런 업종과 테마군에 대한 스윙 중장기를 한 종목을 편입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은 관세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를 저희가 지금 들어갔고, 반도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도 지금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오전마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할 거고, 지금은 두 가지 업종을 중심적으로 두고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위해서 신경을 좀 쓸 때인
것 같아요. 이번 한 달은 4월 한 달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부터 결과가 나올 거고 늦으면 5월부터 이제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중장기에 대해서는 4월 달에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 최악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니케이도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최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호재만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불확실성, 우리가 악재라고 부르는 것들이 해소가 돼가고 있는 주간이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환경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랑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결국 관세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전략은 정면 돌파를 하는 종목이 오히려 더욱 시장에서는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편입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4월 전략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증시가 이평선과 떨어지는 과대낙폭이 나올 때면은 그에 대한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국내 증시는 이럴 때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왔던, 이럴 때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왔던, 이런 것도 개파락하고 확 과대낙폭 나올 때 세게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3일간의 음봉도 이와 비슷한 과매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는 할만하고 여전히 혹은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쁘게 우리가 주식을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시장을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하기도 하고 손익률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해서 화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속상한 분들도 계실 거고 꼭 AP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한숨 쉬고 지금이라도 놓아야겠다 라고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놓을 때가 아니에요. 애초에 때려맞기 전에 돈을 벌고 놓던가 다 때려맞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 섣부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가 매수가 이제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한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은 만큼 돌려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걱정도 그리고 시장을 자주 보는 것도 제가 항상 면밀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내용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증시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증시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이야, 힘이 되게 세네, 우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닌데 보통 그런 것들은 증시가 오르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타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증시가 빠질 때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이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증시가 올라갈 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일전에도 이런 하방이 지지되고 있는 수렴형 패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죠. 타율이 정말 높을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증시가 빠지고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 자리는 지켜준다고 하는 거고 이 부근에서의 매도세는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그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직 매수 심리가 발동이 된 게 아니라 아래에서만 조용히 노는 거고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근데 증시가 다시 상승이 나오면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가장 강하게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가 반등하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단기 매매한 것도 그런 종목이 많아요. 뭐 토니모리도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매매를 했고 제가 주목했던 첫 번째 관점이 이거였죠. 그리고 M83도 제가 주목했던 관점이 기존 고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런 거였고 GST도 마찬가지였죠. GST도 우리가 매매한 게 여기 어디니까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고점 떨구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매한 게 여기잖아요. 다 패턴이 똑같아 보면은 하이젠 RNM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방은 유지가 되고 고점은 떨어지고 있고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이거에 우리가 베팅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패닉에 대한 물량을 던질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던져야 될 종목이 있고 던져야 될 테마가 있으면 당연히 던지겠지만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4월달에 순환매가 돌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보는 것도 있고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